따뜻한 봄볕이 내려앉은 야산 입구 밭둑. 60세 최현암 씨는 오늘도 익숙한 손길로 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풀숲 한켠에서 눈에 띈 굵은 뿌리 하나. 도라지처럼 생긴 그 뿌리를 별 의심 없이 입에 넣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캐던 우남 씨. 등 뒤에 부스럭 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풀숲 사이로 뱀 한 마리가 스르륵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는 순간 저편 덤불 쪽에서 윙윙 벌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겁에 질린 우남씨가 봉지를 대고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 우남씨가 갑자기 나무를 붙잡고 쓰러지듯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우남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혹시 도라지라고 생각하고 먹었던 그 뿌리 때문일까요? 놀랍게도 구토의 직접적인 원인은 독초 섭취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들이를 위협하는 봄철 응급질환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메디에 인사드려요. 오늘은 응급의학과 윤정아 교수님과 함께 봄철 응급질환에 대해 알아볼게요.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응급질환에는 어떤 게 있나요? 봄이 되면 야외 활동이 부쩍 늘어나면서 응급실을 찾는 분들도 정말 많아지는데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등산하시다가 미끄러져서 골절, 염좌, 찰가상이 발생하여 내원하신 분이 가장 많고, 두 번째로는 알레르기와 곤충 사고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으로 내원하시기도 하고, 벌에 쏘여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 같은 위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식물에 의한 중독 사고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봄에는 산나물을 많이 채취하시는데 이때 독초를 식용나물로 착각해 드시고 식중독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겨울잠에서 깬 뱀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뱀물림 사고도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때입니다. 봄철 나물 채취 중 식용식물로 착각해서 독초를 먹는 사고도 있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오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오인 사례는 도라지로 오인하기 쉬운 독초인 자리공입니다. 실제로 봄에 산에서 도라지로 착각해 채취한 식물을 가족이 나눠 먹었다가 전원이 구토와 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추리와 여로, 곰치와 동이나무를 혼동하는 사고가 빈번하며 특히 야생버섯을 식용으로 잘못 알고 섭취하는 버섯 중독 사고도 매년 끊이지 않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버섯뿐만 아니라 수수한 외형의 독버섯도 많아 구분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산에서 자생하는 버섯이나 식물은 절대 함부로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신 자리공은 어떤 독초이고 섭취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자리공은 강력한 독성 물질인 피톨라카톡신을 함유하고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보통 섭취 후 30분에서 3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초기에는 심한 구토와 복통,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을 보입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두통과 어지럼증을 동반한 신경계 이상으로 이어지며 최악의 경우 호흡곤란이나 경련, 의식소실 등 치명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도라지와 자리공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조차 뿌리만 보고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라지와 자리공은 겉모습이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도라지는 뿌리 끝이 가늘게 갈라지는 형태이며 특유의 강한 향과 함께 씹었을 때 단맛과 쓴맛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반면 자리공은 도라지에 비해 뿌리가 훨씬 굵고 덩어리진 형태를 띠며 단면을 잘랐을 때 나이테 같은 동심원 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한 냄새가 없고 맛이 밋밋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안만으로 완벽한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산에서 채취한 정체불명의 뿌리는 절대 함부로 먹지 않는 것이 사고를 막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럼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 or No. 자리공은 삶아서 먹으면 독성이 사라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공의 독성은 열에 매우 강해 삶거나 데쳐도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조리법을 쓰더라도 식용이 불가능하며 조금이라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독초를 먹은 게 의심될 때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첫째로 증상이 없더라도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독초의 독성은 섭취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당장 괜찮아 보이시더라도 반드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억지로 구토를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구토를 시도하면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이나 흡인성 폐렴 같은 더 위험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초 샘플이나 토사물을 확보해서 비닐봉지에 담아 병원으로 가져오시면 의료진이 독성 성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해독 처치를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봄철에는 뱀 물린 사고도 많다면서요? 우리나라 산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독사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독사로는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유혈모기 등이 있습니다. 흔히 독사는 머리 모양이 삼각형이고 눈동자가 세로로 길쭉한 슬릿 형태를 띠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긴박한 상황에서 독사와 일반 뱀을 정확히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뱀을 마주친다면 무리하게 식별하려 하지 말고 무조건 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물러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독사에 물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독사에 물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소 증상입니다. 물린 부위에 두 개의 선명한 이빨 자국이 남는 것이 특징이며 즉시 심한 통증과 함께 빨갛게 부어오르고 피하 출혈로 인한 멍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전신 증상이 발생합니다. 어지럼증, 메스꺼움, 식은땀이 동반될 수 있으며 독소가 혈액을 타고 퍼지면 시야가 혼탁해지고 근육이 마비되며 혈압이 떨어지는 치명적인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는 yes or no. 뱀에 물리면 즉시 입으로 독을 빨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잘못된 상식입니다. 입안에 미세한 상처나 충치가 있을 경우 독이 구조자의 몸으로 직접 침투해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 내 세균이 환자의 상처 부위로 들어가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위험도 큽니다. 독사에 물린 후 응급실에 도착하면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독사에 물린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면 의료진은 활력 징후를 파악합니다. 환자의 혈압, 호흡, 맥박 등을 최우선으로 확인하여 쇼크 상태 여부를 판단하고 생체 징후를 안정시킵니다. 이후 환자의 증상과 위중도 그리고 물린 독사의 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항독소 주사를 통해 몸속의 독을 중화합니다. 더불어 독소로 인한 혈액응고 장애나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실시하며 상처 부위에 부종이 심해져 혈관이나 신경을 압박하지 않는지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이와 함께 감염 예방을 위한 파상풍 주사와 항생제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봄에는 벌 쏘인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벌에 쏘였을 때 가장 위험한 반응은 어떤 증상인가요? 벌에 쏘였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은 아나필락시스라 불리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단순히 쏘인 자리가 붓고 아픈 국소 반응을 넘어 전신 두드러기, 입술이나 혀의 부종, 쉰 목소리, 쌕쌕거리는 숨소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는 전신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동시에 기도가 부어올라 폐쇄될 수 있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입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yes or no. 벌에 쏘이면 있는 힘껏 벌침부터 짜내야 한다? 아닙니다. 벌침을 발견했다면 손가락으로 집어 짜내려 하지 말고 신용카드처럼 납작하고 단단한 물건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피부를 긁어내듯 옆으로 살살 밀어서 침을 뽑아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침을 제거한 후에는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 감염을 예방하고 얼음찜질을 해주면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벌에 쏘인 후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야 하나요? 우선 숨쉬기가 답답하거나 가슴이 꽉 조이는 기분이 든다면 기도가 붓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또 얼굴이나 입술, 특히 목 안쪽이 심하게 부어오를 때 아니면 갑자기 심하게 어지럽거나 두통이 오고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은 의식 변화가 생겨도 절대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아나필락시스일 확률이 높으니 무조건 119를 불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벌에 쏘인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면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가장 먼저 산소 포화도와 혈압을 즉시 측정해서 생명이 위험한 아나필락시스 상태인지를 정확히 판단합니다. 만약 증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에프네프린이라는 응급 약물을 허벅지에 주사합니다. 이 주사는 떨어진 혈압을 올리고 좁아진 기도를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뒤에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추가로 투여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응급처치 후에 증상이 호전되어도 몇 시간 뒤에 다시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오는 지연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에 응급실에서 일정 시간 동안 경과관찰을 한 뒤 귀가하시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봄철 야외 활동 사고를 막기 위한 핵심 예방 수칙은 무엇인가요? 먼저 나들이 가실 때 복장 점검부터 꼭 해주세요. 벌들은 밝고 화려한 색을 꽃으로 착각해 달려들 수 있으니까 무채색 계열의 옷이 안전합니다. 또 피부 노출을 줄이기 위해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으시고 발등을 보호할 수 있는 등산화와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양말을 꼭 챙겨 신으셔야 뱀이나 벌레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향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향수나 향이 강한 화장품, 헤어스프레이는 벌을 유인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되므로 야외 활동 전에는 가급적 향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지정된 경로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산나물을 캐려고 숯불이 우거진 곳으로 불쑥 들어가는 행동이 독사나 독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해도 대부분의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봄철 야외 활동은 즐겁지만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응급 상황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예방이 최우선이겠지만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셨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119를 찾아주세요. 119의 신속한 초기 처치 이후에는 저희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진료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봄철 야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독초 섭취와 뱀물림, 벌쏘인 사고에 대해 알아봤어요. 따뜻한 날씨에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생각보다 가까이에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는데요. 낯선 식물은 함부로 채취하거나 먹지 말고 야외 활동 중에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혹시라도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유익한 설명해주신 응급의학과 전문의 윤정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레디엘의 봄철 응급질환 미스터리 완벽 해결. 야외 활동이 많은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3가지 응급질환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중 하나는 독초 섭취 사고인데요. 도라지, 원추리, 곰치 등 식용식물과 모양이 비슷한 자리공, 여로, 동이나물 등을 혼동해서 잘못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독초를 먹은 뒤 당장은 증상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난 뒤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해요. 병원에 갈 때는 독초의 샘플이나 토사물을 확보해서 가져가면 해독 절차에 도움이 돼요. 독사에 물리는 사고도 빈번한데요. 우리나라 산에는 다양한 독사가 서식하고 있어요. 일반인이 일반뱀과 독사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에서 뱀을 마주친다면 일단 5m 이상 안전거리를 두도록 하고 만약 독사에 물렸다면 빨리 응급실을 찾는 게 좋겠어요. 봄철에는 벌 쏘인 사고도 많아요. 벌에 쏘인 뒤에는 급성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럭시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 두드러기, 입술이나 혀가 붓는 증상, 목소리가 쉬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119를 불러 도움을 받아야 해요. 이와 같은 봄철 응급질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들이를 갈 때는 무채색 옷 입기, 긴 소매와 긴 바지,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양말 착용하기, 향이 강한 화장품이나 헤어스프레이 사용은 피하고 등산을 할 때는 지정된 경로만 이용하기, 그리고 산에서 채취한 식물은 함부로 먹지 않기를 꼭 기억하세요.